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영상 찍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제조업 사장님들 한번 볼게요. 대부분 우리나라 제조업 사장님들이 완성품을 만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자재를 만드는, 부품을 만드시는 사장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에 너무나 취약하다. 이게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어요. 거래처한테 결정권이 있지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내가 가격을 협상하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니신 사장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 지금 이제 또 러시아 때문에 에너지값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 원료 상승하셨네. 석유값 오르고 가스값 올랐으니까 내가 20%더 챙겨 드릴게. 이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원료비 올라간 거 누가 감당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량 수입이잖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원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취약한들 뭐예요? 대기업에서 돈을 주냔 말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 공장값이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공장의 가격이 뛰면 어떡해요?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임대료 올라간 것도 누가 감당해요? 내가 감당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뭐 1차 벤더도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있고 1차 벤더 있고 2차 벤더잖아요. 돈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제가 저희 경영 컨설팅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이래저래 돈 못 받으실까봐. 그래서 회사가 망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관리 프로그램도 보면 상대방 거래처가 혹시라도 신용등급이라든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조기 경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왜? 중소기업 망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망하니까. 일해주고 돈 못 받아서. 그러면 내가 돈 받아야 되는 회사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힘든 이유는 거래처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를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자, 인건비 올린 것까지도 좋다고 할게요. 근로시간은 이제 52시간으로 단축을 해놨죠. 이렇게 해놓고 인건비를 올리고 또 근로시간을 단축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나 편의점에서 일하나? 비슷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공장에 취직을 안 하잖아요. 누가 와서 일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못 구하니까 외국인들이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외국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외국인 구하기도 힘들어. 급여를 다 올려줘야 돼. 무슨 돈을 벌어요? 그냥 이따가 힘들면 그냥 이틀 만에 도망가고 추노하러 다니고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제조업에서 돈 못 버는 이유. 제조업은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년 미만의 제조업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 자체가 혁신형 기업, IT 기업, 아니면 제조업 중에서도 첨단 제품 만드는 기업들, 그거 아니면 대기업, 직접 하청 업체들, 이런 쪽만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희가 그런 거 컨설팅 해주는 회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지원 정책이나 제도나 대출이나 인건비 지원이나 R&D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어떤 고부가가치 사업, 대단한 거 만드는 그런 사업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만 만드는 그런 제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오죽하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쓸 때 IT 넣고 친환경 넣고 거기에 뭐 고고도 발전하는 사업 넣고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정말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모든 정책들이 다 청년들 그리고 고도화되어 있는 사업들,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에 대해서만 지원이 충실하게 나오고 있지 저희 같은 일반 제조업에게는 정부는 홀대하고 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무슨 정말 대단한 사업 계획서를 써서 가야지 그나마 봐주지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버티다가 7년 넘어가잖아요. 7년 넘은 사람들한테는 지원도 안 해준다고요. 이제 사장님들 기술력도 올라오고, 영업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미 나는 기계는 지금 사놓고 돌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정부의 지원이 다 끊겨요. 세제 혜택 없어지고, 대출 없어지고, R&D 같은 연구개발비 없어지고, 인력 지원비 없어지고, 다 없어진 상태에서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저는 7년 이상 된 기업 하나 있으면 새로 하나 만들자고 하겠어요. 정부의 지원 자체가 7년 미만의 창업기업, 그 중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에게만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7년 이상 되면 갑자기 정부에서 지원을 끊어버리네? 이게 뭐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으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하다. 두 번째, 인력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 세 번째로, 7년 이상 된 기업은 완전히 죽여버리지. 제조업에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사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진짜 존경하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 사장님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다 작업하면서 영업 다니면서 납기 맞추려고 밤새 일하고 진짜 힘들게 일하는 사장님들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래서 사업해서 돈 못 법니다 시리즈 두 번째, 제조업으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군부터 해주시는 우리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사장님들 파이팅 하시고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